아유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유, 결과를 얻으셔가지고 사실 아유, 감사합니다. 실제 시험을 치면서도 제가 채점을 해봤지만 명준님은 붙을 것 같다 이런 아유 생각을 아닙니다. 하고 아닙니다. 있었거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래 앉아 있기보다 좀 제가 나름대로 공부량을 정하고 이 시간에는 이 분량을 해야지를 구체적으로 좀 정해서 사실 많은 수험생분들이 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암기예요. 맞아요.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면 내용이 사실 책이 엄청 두껍지 않거든요. 근데 그죠? 내용은 사실 학설과 이론이 모두 다 들어있고 실력자는 알아보는 거 그걸 느꼈어요.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보람이 있고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행정사 실무법을 가르치는 이종호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13회 합격자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13회 합격하신 분은 제 수업을 현강으로 직접 들었던 분으로 그리고 사실 공부 방법도 저와 매우 흡사하게 하신 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행정사님, 가벼운 자기소개와 합격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3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합격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교적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여쭤볼 텐데, 네네네. 한번 자세히 한번 이제 내년에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쭤볼 것은 공부를 할 때 네. 일단 심적으로 힘든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예생으로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제 본인이 느끼기에 힘들었던 점이나 불안했던 점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우선은 저는 작년에는 직장 병행으로 시작을 하면서 1, 2차를 동시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감이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년에 13회 행정사 시험 때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완벽히 하고자 했던 공부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공부법을 택했다. 네, 그래서 네. 조금 저 스스로도 조금 더 암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유예 공부를 하면서 네네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공부를 할 때 뭔가 좀 달라졌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네. 작년에 내가 좀 잘 못했던 이유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 스스로는 작년에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강의를 중심으로 보기보다 제가 모범 답안을 참고하는 식으로 암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논점 일탈을 방지하는 연습을 잘 못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았나. 그래서 작년에 불합격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논점 일탈이 주 문제였다. 네, 논점 그런 것 일탈이.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부를 하실 때 그러면 네,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좀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자세히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민법의 경우에는 오수연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교재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 민법의 경우에는 논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논점 방지를 위해서 논점을 찾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변호사님의 교재, 모범 답안을 많이 참고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복습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론의 경우에는 이정욱 행정사님의 강의를 듣고 교재만을 사용을 했는데요. 우선은 사례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우선적으로 잘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행정사님이 따로 이제 판례를 이제 판례 전체와 그리고 간단한 요지를 표로 작성해서 또 따로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문 문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절차론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행정사님의 공부법과 동일하게 목차를 외우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실무법은 사실 행정사님의 네. 실강을 저는 들으면서 네. 기본서만으로도 사실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서에 있는 학설, 이론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히 사실 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만으로도
사례를 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단문 문제의 경우에도 행정사님의 교재를 보면 이제 논점별로 다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출을 저는 그 부분을 다 참고해서 좀 제 스스로도 답안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론의 경우에는 저는 최준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교재만을 사용을 했는데요. 저도 사실 외울 게 굉장히 많았던 과목이어서 저 나름대로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행정사님과 동일하게 목차를 많이 외우고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붙이는 식으로 해서 저는 그 요약집을 엄청 많이 봤고 거의 매일매일 반복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충실하게 따라오신 편이신데 저는 많이 따라갔습니다. 사실 네. 지금 전부 다 새로운 강사님, 어떻게 보면 신규 강사님 수업을 네. 이제 다 듣고 따라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유. 결과를 얻으셔가지고 사실 아유, 감사합니다. 실제 시험을 치면서도 제가 채점을 해봤지만 명준님은 붙을 것 같다 이런 아유, 생각을 아닙니다, 하고 아닙니다. 있었거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역시나 붙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공부법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시간 순으로 내가 시간 순으로 전체적으로 네.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주일 루틴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강을 들었기 때문에 그 실강에서 듣는 그 주제를 그 다음 주가 넘기지 않도록 다 암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안 듣는 날인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그 부분을 반복해서 암기를 했고 복습을 하면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간으로 나눠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그 전날 외웠던 걸 암기를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새로 외워야 될 공부 분량을 외우고 그리고 저녁에는 시강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지금 주중으로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네. 그죠? 저녁에는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오전에 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고 네네네. 그리고 모의고사가 있을 때는 그 주에 모의고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네, 일단 다 암기를 하려고 하셨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좀 상당히 타이트한 스케줄일 수 있는데 맞아요. 그죠? 그게 시간적으로 좀 맞습니다.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게 사실 저는 시간표를 제 스스로 정해서 했었는데 네. 저는 사실 오래 앉아 있기보다 음. 좀 제가 나름대로 공부량을 정하고 음. 이 시간에는 이 분량을 해야지를 구체적으로 좀 정해서 좀 저는 학교 수업처럼 1시간 공부를 하고 10분을 쉬고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대략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을 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아, 저는 이제 네. 물 같은 거를 이제 한 컵을 가득 따라 놓고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공부할 때 열심히 마셔요. 네, 그러면 맞아요. 신기하게 1시간쯤 됐을 때 네,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일어나고 싶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네. 환기도 좀 하면서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신기하게 1시간 공부하고 한 10분 쉬고의 패턴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어우,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네. 해야 사실 허리도 덜 아프고 맞아요. 좀 환기도 되고 그랬는데 영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네. 흡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과목은 어떤 건가요? 우선 네 과목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 절차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작년에도 행정 절차론을 논점을 찾지 못하고 사실 못 외웠던 게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많은 양을 암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더 암기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암기가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절차론을 꼽고 싶습니다. 절차론이 암기할 게 많고 네, 또 좀 내용도 좀 이어지지 않고 네, 맥락이 맞아요. 끊겨져 있어가지고 시험 때까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과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양도 많고 뭐 절차론도 있고 네, 사무관리도 있고 이제 사실 많은 수험생분들이 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암기예요. 맞아요.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암기에 대한 뭔가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다른 분들이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사실 행정사 시험회 같은 경우에는 법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암기를 해서 논리를 전개해서 써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행정사님과 동일한 공부법인 목차를 외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붙이면서 이제 단문이나 사례형을 준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두 문자를 제 스스로 따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저는 사실 두 문자를 처음부터 따는 거를 네,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네네, 왜냐면 목차를 쭉 먼저 머릿속에 입력을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좀 폴더화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맥락을 잡아서 폴더화를 좀 해놓고 그 안에 목차에 맞는 키워드를 넣어서 암기를 하는 네, 맞아요. 방식을 저는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저는 오래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수험생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마지막까지 안 외워지는 거를 두 문자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명주님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의외로 두 문자 딸 게 많이 없죠. 네,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많이 안 따도 의외로 머리에 다 들어가 있더라. 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제 과목이죠. 실무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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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동차를 들으셨을 때는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 네, 수업이 없었을 텐데 네, 그러면 동차 때는 실무법 공부를 어떻게 하셨고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제 수업을 들으셨는데 사실 제 수업이 주중 수업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쩌다가 제 수업을 듣게 됐는지 그것도 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작년에 실무법을 공부했던 방법은 제가 아무래도 1차를 붙고 나서 2차를 준비했기 때문에 사실 네. 기간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사실 모범 답안을 그대로 외우자라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논점이어도 문제가 달리 나오면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치명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행정사님의 강의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전 사실 기본서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사실 책이 엄청 두껍지 않거든요. 근데 그죠? 내용은 사실 학설과 이론이 모두 다 들어있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본서를 보면서 이분의 강의를 딱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행정사님의 강의를 듣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죠? 제가 기본서 쓰려고 사실 네.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 저 교수님 저를 느껴졌습니다. 한 5권을 본 것 같아요. 아우, 네, 많이. 5권을 보면서 네. 그리고 이게 조문 그대로 써놓으면 네.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쓰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리고 논리도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좀 공부할 때 했던 맥락으로 해서 네. 했는데, 그거를 알아주셔서 저는 아유. 사실 너무 좋았어요. 아유, 사실 감사합니다. 네, 이전에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올해 수업을 할 때도 실강할 때도 명주님이 제 책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게 확실히 실력자는 알아보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보람이 있고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자 이제 행정사 실무법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으니까 네, 맞아요. 행정사법, 행정심판,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이 각각이 이제 다른 과목이라고 봐도 사실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심판법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례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님께도 논점을 어떻게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잘 찾을 수 있냐라고 제가 사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맞아요. 혼자서 찾아간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행정사님은 논점을 찾는 연습을 문제만을 가지고 이게 무슨 논점인지를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만을 갖고 찾아봐라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행정사법은 잘 외워졌던 편인데 비송사건 절차법의 경우에는 잘 안 외워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워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행정사님께서 비송사건 절차법이 소송과 관련되어서 좀 그런 절차를 조금 아시면 좀 더 외워지기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좀 그 패턴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차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뼈대를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비송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네,
미송이라는 것이 사실 소송이 아니라는 건데 네. 우리는 소송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소송을 배운 적이 없고 다른 과목도 사실 소송을 배우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네. 비송사건 절차법 자체가 어, 조문은 적은데 또 네. 암기를 하려고 하면 내용은 좀 조문보다는 많고 맞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좀 힘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르칠 때 저는 소송 구조를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서 네. 앞에서 이제 조금씩 말씀을 하셨지만 공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네. 명주님이 저한테 상담을 할 때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그렇게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지. 저는 우선적으로 네. 행정사님께서도 이제 시험 출신이시기도 하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에게 엄청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많이 차용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사님께서 답안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론을 쓰고 결론을 그냥 끝내기보다 일반론을 곁들여서 결론을 쓰면 좀 더 풍부하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차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제가 행정사님께서 마지막에 다른 전문 자격사의 문제를 갖고 오셔서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연습을 했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 나름대로 좀 그 불안함을 떨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타자격사 기출 문제가 네, 그 행정법을 주관식 시험으로 하는 시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험 범위에 겹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아직 저희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사실 심판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 같은 경우도 사례가 많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저는 접하는 게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좀 자신감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제 근원점이 나왔으면 당연히 더 잘 쓸 수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답안 작성을 할 때 이제 답안 네. 작성으로 좀 넘어가서 합격자님만의 어떤 그래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네. 팁이라던가 아니면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제기를 하고 일반론을 쓰고 문제 해결을 쓰는 게 이제 답안이 구성하는 방식인데 문제 해결에 일반론을 곁들여서 쓰는 것을 저는 굉장히 음, 추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 해결 부분에 내용이 좀 더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 논점을 잘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채점은 사안의 해결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들이. 왜냐면 일반론은 대부분의 그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암기를 했다고 하면 다 네, 똑같이 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좀 강조를 했던 것도 설명의 내용도 좀 가져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내용도 좀 가져와서 네, 그거를 잘 섞어서 한번 소개를 써보시라 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이제 답안지도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드리는데 네. 어, 제가 많이 그게 차용을 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네, 도움이 많이 네, 도움이 됐습니다. 되면 너무 좋죠. 그죠?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써버릇하면 좀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본인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도움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생활 관리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네, 다른 이제 자격증 시험도 많이 그러겠지만 슬럼프가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슬럼프가 무조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슬럼프가 왔을 때 보통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저는 우선적으로 시험 막바지에 슬럼프가 오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왔고 그리고 제가 잘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저는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가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공부법을 이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여쭤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생님들의 조언과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제 2주일에 한 번씩은 일요일 오후를 비워놨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스스로에 대한 좀 자유 시간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 좀 비워놔서 슬럼프를 그나마 잘 겪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명주님은 그 시험에 임박했을 때 사실
명준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랬어요. 왜냐면 네. 시험 한 달 앞두고 이제 9월경, 9월 초 정도 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아, 이거 남은 한 달 내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해요. 네, 사실은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사실 마지막 한 달이 결정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2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사실 일요일 오후에 자유 시간을 부여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네.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사실 네.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도 아니고 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네, 맞아요. 2주일에 한 번인데 오후 시간만 자유 시간을 부여했다. 이것도 저는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일요일까지 공부를 아예 쉬어버리면 음, 뭔가 패턴이 깨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맞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일정적으로 쉬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널널하게 보내셔라. 공부를 아예 손에 놓는 거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하루 정도는 널널하게 보내는 게 멘탈 관리나 이런 거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사실 감사합니다. 네, 좀 쉬어주는 게 어느 네.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긴 시간 공부를 하시면서 체력 관리 네. 그리고 멘탈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좀 했던 그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체력적으로는 제가 러닝을 좀 좋아합니다. 그러다 저도 보니까 좋아해요. 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음,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달리기를 무조건 음,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달리는 동안에는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음.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좋고 좀 멘탈적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어서 러닝을 택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멘탈을 이번에 되겠다, 된다. 좀 제 스스로의 가스라이팅을 좀 했습니다. 제 스스로한테 너는 이제 중요합니다. 너는 될 거야 이번에. 음, 그냥 맨날 맨날 하면 된다. 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이제 스멀스멀 네. 불안감이 이제 올라오다가 어, 딱 깎아버리고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아유, 그리고 네, 이제 명준이처럼 하루하루 이제 꾸준히 열심히 보내신 분들은 네, 자신감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원래 평소에 자신감이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낸 사람은 그게 이제 기록이 돼서 네, 자신감이 쌓이게 되거든요. 음. 그리고 또 문제를 풀 때,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걸 풀 때도 네, 잘 풀게 되면 네, 자신감이 더 잘 쌓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명준님은 또 항상 잘 푸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답안지를 작성을 이제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 게 좀 유효했던 것 같고 그리고 러닝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이제 요번에 이제 러닝 붐이 막 불면서 저도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해서 뛰고 있는데 그래서 네. 저도 막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뛰거든요. 3번 뛰면서 네. 거의 한 번 뛸 때마다 한 7, 8km 뛰는데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 뛰었지만 뛰고 느낀 거는 이게 멘탈 관리에 너무 좋다. 맞아요. 수험생들이 뭐 막 7, 8km 막 하루에 10km씩 뛸 필요는 네, 못 없겠지만 뛰는데. 그거는 힘들지만 네, 지금 명중님이 하신 것처럼 15분, 20분 정도 뛰어도 땀을 어느 정도 날 정도만 네. 뛰어도 사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네. 이 러닝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네, 공부를 하실 때 그 시험에 임박했을 때 이제 네네네. 임박한 마지막 한 달을 이제 앞두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네. 일주일의 루틴은 어떻게 가져가셨나요? 아침, 이제 점심, 저녁 이렇게 한번 나눠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는 그 전날 공부할 거를 복습을 하고 암기 외웠던 거를 그다음에 오후에는 제가 공부할 분량을 정해 놓은 것을 다 그 시간 안에 끝내려고 이제 암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저녁에는 이제 행정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가 다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강의가 끝난 뒤에는 저는 사실 네.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어떤 거냐면 네. 이제 강의를 듣고 나면 대략 10시가 이후가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아침부터 그렇게 달리고
또 계속 아, 복습해서 수업 끝나고 네, 수업 아, 끝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업이 이제 다 종강을 한 후에 종강을 하고 종강을 한 후에는 이제 네네 저녁 시간이 비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시험 날까지 네. 어떻게 세팅을 하셨어요? 저는 실강반 그러니까 네. 실강 수업을 들었던 것처럼 네. 열심히 끝냈습니다. 그 어, 이후에는 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녁 타임에는 네, 진도를 이제 더 빼고 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네, 딱 끝내고 네. 쉬셨다는 거죠. 왜냐면 제 스스로 뭔가 더 하고 막 시간을 늘리면 음, 제가 힘들더라고요. 음, 매일매일 그렇게 하기가. 그죠. 근데 사실 매일매일 10시까지만 한다는 것도 아, 대단한 거죠. 그렇게 사실 어,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어, 이제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이제 내년에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네, 14회란 말이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14회 수험생들에게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첫 번째는 암기를 하면 사실 많이 까먹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복습을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왜냐면 사실 행정사 시험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 12번에서 13번 정도 계속 음,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 공부법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공부 루틴을 음, 만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셔라. 음, 불안감도 물론 생기시겠지만 자신만의 믿음을 갖고 계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여나 이제 자신이 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사분들을 음, 바꾸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죠. 저는 작년에 사실 합격의 법학원이 아닌 타학원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합격의 법학원을 듣다 보니 선생님들마다 모범 답안이 다르고 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외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번복보다는 음, 그 고심해서 한 결정을 쭉 밀고 나가시길 음.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말 같아요. 어, 네. 지금 회독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이제 보통 말씀드리는 게 10회독은 하셔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더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네, 합격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제 자기만의 서브 노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네, 분량이 더 줄어들어 버리니까 네, 막 네, 네, 15회독 하는 사람도 있고 네, 20회독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 본다는 거겠죠. 그죠? 회독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봐라. 그래서 많이 네, 보면서 계속 머리에서 이제 현출한다. 이제 떠올리는 네,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공부 루틴도 이거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공부 루틴이 일정해야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네, 끝까지 잘 맞아요.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교수님이나 이제 강사님들도 사실은 본인만의 스타일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어, 그러면 과목마다 이제 달라져 버리게 네,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문제가 나오는 건 사례형과 그 약수령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사례형은 저는 다 똑같은 포맷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래야 자기가 공부할 게 더 줄어들어 버리니까. 네, 그래서 명준님이 그것들을 잘 선택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추천하는 것과는 반대로 네. 가장 버려야 할 것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공부를 준비하면서 가장 찾아왔던 게 네. 불안감이기 때문에 음, 그게 이제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사님께서도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음, 말씀을 해주십니다. 끝까지 가면 어차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음, 그지만 끝까지 가면 최소한 반은 넘는다. 음, 그래서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갖추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맞죠. 생각이 듭니다. 맞죠. 이게 저는 사실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네,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포기하면은 네, 끝난다는 걸. 네, 하지만 포기를 하지 않는 게 힘들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 해요. 공부를 시작할 음, 때는. 네, 그거 당연히 끝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왜 포기해?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네, 알죠. 알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그 중꺽마
그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네, 근데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한마디가 있죠. 중꺾음아.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네, 맞아요. 그냥 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네, 포기하지 저도. 않고 끝까지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네. 그게 정말 힘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루틴도 잘 잡아야 되고 네. 휴식도 적절히 취해야 되고 그죠? 공부량도 자기가 적절히 좀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행정사가 되셨어요. 이제 네. 13회 이제 자, 명준 행정사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으로서 네, 네. 앞으로의 이제 계획과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지금 저는 실무 교육을 듣고 있고 다음 주에는 행정사 사무소로 실무 교육을 들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사님을 비롯한 선배 행정사님과 동기 행정사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실무를 탄탄하게 잡을 수 있고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성실하고 신뢰감 있는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실 때 네, 이제 연락도 자주 하면서 서로 협업도 네. 하고 네, 서로 이제 얼굴 볼 일이 좀 자주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네, 감사하죠. 그래서 저도. 네, 앞으로도 좋은 관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